이번 주 뉴욕 증시는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기술적인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갑작스러운 기술주들의 조정이 나타나면서 나스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죠. 일단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 지난 주말에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이런 모양새들이 다시 조정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상승의 발판을 삼아서 다시 올라설 수 있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어떠한 내용들이 또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재료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기술적인 조정은 또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쫄투라고 들어보셨나요? 쫄지 말고 투자하라. 참 재밌는 말인데요. 네, 최근에 이 쫄지 말고 투자하라가 개인 투자자들의 슬로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53조 원이나 올해 쏟아부은 이 동학 개미들의 이런 매수 형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옳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도 많이 상승했고 또 종목들도 수익률을 굉장히 높여줬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에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 쫄투 어떻게 해왔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는 갈 곳 잃은 돈이 무려 1200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증시 부동자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초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돈을 어디다 놓을 데가 없는 거죠. 뭐 땅을 파묻고 땅에다가 이제 파묻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은행에다 맡기자니 이것도 금리가 너무 낮고, 그래서 이 1200조가 넘는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갈 것이냐 증시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부동산 최근에 규제를 통해 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겠죠. 근데 증시 상황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정부의 어떤 뉴딜 정책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을 증시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자, 또다시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태풍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양호하게 괜찮게 그렇게 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생각을 좀 뭐랄까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랬다라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은 형태의 시장이 나타났을 때 안도감이 확 오게 되겠죠.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이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걱정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풍 쪽으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 우리가 뭐 축대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지붕도 잘 해놓고 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도 괜찮게끔 뭐 신문지도 끼워놓고 이렇게 태풍 대비를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태풍이 굉장히 강력하게 왔어. 걱정은 걱정스럽지만 이렇게 대비를 잘 해놓고 나면 지나가거든요. 지나가고 나면 잘 지나갔구나, 아무 일 없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보다 뿌듯함, 안심을 느낄 수 있잖아요.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고 또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을 조금 파악할 수 있다면 조금 안심하고 넘어갈 수 있고, 또 넘어간 이후에는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비하지 않고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시황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자, 많이 들어간 이야기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주간 전망인데요. 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또 다른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통 관심은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기술주들이 조정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주말장에 기술주가 폭락했던 부분들을 많이 하면서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플러스로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뭐 이 낙폭을 일단 멈춰뒀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부담이 또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았다, 바닥을 잡았다라고 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보통은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는요, 저점 잡아서
낙폭을 회복해주고요. 양봉이 두세 개 정도는 붙어줘야지 상승 탄력이 좀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하나 또는 뭐 당일날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 상황은요, 일단은 양호한 가운데 기술주들이 조정을 더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여기에 좀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술주 쪽 얘기를 좀 해보죠. 애플, 테슬라 이런 핵심 기술주들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변동성을 좀 키우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숨죽이고 있다가 계속 올라갈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거 봐라. 그럴 수 있었어. 너무 많이 올랐다니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많이 올라간 만큼 조정이 나온 것은 뭐 필수적이었다라는 얘기지만 문제는 계속 조정을 받을 것이냐, 이게 끝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콜옵션 매수 거래가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이 콜옵션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포지션에 대한 청산을 한다거나, 왜 수익이 났으니까 포지션 청산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실물 주식을 이용해서 해지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급증한 콜옵션의 증가, 여기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굉장히 증시를 다운시킬 수 있는, 주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얘기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에 만기를 겪게 될 텐데요.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청산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증시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변동성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또 일단 조정을 받은 상태잖아요. 조정을 받고 횡보가 진행되는 상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도 만기는 그렇게 크게 변수는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러한 배경들, 지금 해외 쪽에서 나타나는 이런 배경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다라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는 시장이 뭐 또 이번 주 초에 또 강하게 또 상승을 좀 해주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청산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쪽을 보고 있다면 롤오버를 시키게 되고 또 그냥 포지션 청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지만은 상승 쪽이 아니다라면 또다시 이제 변수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두리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일단 하락 쪽에 대한 배경도 약간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행인 것은 수급 주체들이 시장 자체를 하락으로만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다행인 거고요. 종목들을 일부 팔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상승 쪽에 일단은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것만 가지고서는 크게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네, 시장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려면 기술주들이 이번에 저점을 잡아내고 올라온 모습이 반등으로 잘 연결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도 한번 볼게요.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경제지표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슬슬 또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될 것이냐, 뭐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FOMC를 앞둔 상태에서 약간씩 발언을 좀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경기가 이번에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와 좋다, 이번에 FOMC 회의에서 뭐 좋은 결과가 나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진척이 없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경제지원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서로 정당 간의 어떤 이념 충돌로 인해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피해는 국민들이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런 정책을 쓰고 싶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계속 과도한
그 금액의 책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민주당은 아직 정권을 잡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무리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좀 얘기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일단 그것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 무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의 어떤 부담감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선에서 별로 유리할 게 없다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뭔가 절충안을 찾으려고는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조금 리스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중 관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역 합의에 대한 문제는 없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어떤 그 공세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뭐 이제 기술 기업들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그런 제한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부담을 느낄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기업들을 타겟팅하고 들어간다면 중국이 어느 틈에 또 발끈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긴장감은 항상 살아온판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경제지표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지표상은 일단 예상치가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조금 올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것은 좋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은 이제 85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88만 건으로 조금 줄어들면서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중요한 지표인 것 같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주에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재료적인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요. 기술주들의 어떤 변동성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 작용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기술주들 같은 경우도 낙폭이 컸던 부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모양새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 뭐 크게 바로 또 나빠진다거나 그런 형태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쫄투. 네, 쫄투. 쫄지 말고 투자하라. 진짜 기가 막힌 말이네요. 네, 쫄지 말고 투자하라. 53조 원이나 쏟아부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월 2일부터 9월 4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무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금액이 53조 2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은 24조 원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은 29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먹은 걸 개인들이 다 받아먹었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돈을 쏟아부은 것은 아니고요.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민주당에서요. 그 코스피 대형주 쪽에만 이제 표적적으로 제한적인 공매도를 좀 허용하는 법안을 좀 추진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부분들은 이제 개인들에게도 똑같은 자격을 주어서 똑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그것은 뭐 한시적으로 뭐 그런 제한적인 조치도 물론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뭐 특정 종목들만 타겟팅해가지고 공매도를 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또 더 안 좋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공매도에 대해서 형평성을 좀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어쨌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겁먹을 게 없어요. 일단 돈은 많은 데다가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하는 물량들의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이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돈이 가장 많은 집단이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암만 갖다 팔아도요. 그냥 그 물량 정도로만 나오게 된다면 개인들이 받아먹기엔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가 쭉쭉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매도하는 거 그대로 다 받아먹겠다라는데 증시가 하락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옳았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1월달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종목들 8개 종목을 좀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네이버, 한국전력, SK, 카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주가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6%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9%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기업들은 뭐 마이너스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그 전에 해먹은 것들도 많고 또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어느 정도 넘어간다 치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합이었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4.8% 수익률, 현대차는 43%, 우리는 70% 넘게 수익을 챙겼죠. 네.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6%, 이것도 100% 넘게 수익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160%, 저는 23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수익이 잘 나온다라고 하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분 좋아하고 있고 신나하는 종목들이 지금 개인들의 매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랑 많이 다른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수익이 나온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는 개인들이 매수해서 올라간 종목들을 갖고 있어야지 수익이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 어느 하나만의 이유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으로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환경,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공격적이고 자신 있는 그런 포인트, 또 정책적인 도와줌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것 같고요. 아마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심히 당황하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뭘 해도 안 되는데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매도가 나와야 뭐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만 얘네들조차도 팔고 나면 일단은 개인들이 다 받아가지고 주가를 올려버린다. 손해거든요. 그러면 매도 규모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매도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면 그 부분은 또다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서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치가 빵 터진다거나 지금 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이제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 경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흐름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런 이야기 계속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성향, 투자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는 경시하지 말자. 적어도 공매도가 끝나는, 공매도 규제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까지는 경시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좋은 소식인데요. 갈 곳 잃은 돈이 12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자금, 최대치를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부동자금이라는 것은요. 그냥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디로 갈 데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을 얻어가지고 뭔가 지출하고 나면 이제 남는 돈을 예금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돈들이죠. 그러니까 뭐 어디다 쓸 데가 없는 돈.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수가 없는 돈. 그냥 고여있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지금 12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초저금리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금할 만한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 예금해봤자 뭐 1점 몇 프로 주는데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0%대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재수없으면은 이제 재수없는 게 아니죠. 그냥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물가 상승률은 연 2% 정도 꼬박꼬박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도 안 되는 이자를 받게 된다면 나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오히려 보관료를 내고 은행에다가 원금을 맡기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래도 2%대 이상, 2.5%, 3%대 정도는 받아야지만이 뭔가 수지 타산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금을 보장받는다는 식의 어떤 내용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어내야지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은행에 같은 경우는 그냥 원금을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규모를 키우는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은행에다가 돈 가만히 넣어놓고 있으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손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실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개인들 예탁금 규모가 지금 58조 원, 58조 원이 아니라 50조 원대 다시 늘어났죠. 이번에 그 카카오 게임즈 공모 때문에 60조 원 넘어갔다가 이제 조금 반환이 돼가지고 50조 원대로 이제 다시 내려가긴 했는데 또 빅히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공모 자금들 유입이 좀 되기 시작하면은 또 다시 이
증시 예탁금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예탁금이 1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기조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시장에 돈이 많은데요. 뭐가 걱정입니까? 그죠? 시장에 돈이 많으면 그 돈들이 다 뭐 하려고 들어온 돈이에요? 매수하려고. 언제요? 주가가 좋을 때.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고 대기 자금이 풍부하게 대기를 딱 타고 있어요. 우리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 뭐 청소년들, 뭐 그다음에 한 20대쯤 이런 애들은 뭔가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거나 뭔가 자기 거 물건 사러 갈 때 엄마 아빠 카드 있죠? 엄카 카 뭐 이렇게 하죠. 네, 엄빠카. 네, 하여튼 엄마 아빠 카드를 갖고 하면 그렇게 든든해요. 네, 내 돈이 아니니까. 네, 엄마 아빠 카드는 무슨 화수분인지 알아. 계속 돈이 나오는지 알고 막 갖다 써대는데 혼내줘야 돼, 다들. 하여튼간에. 아무튼 네, 그런 거 가지고서는 든든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을 보시면 돼요. 나 돈 많은데 뭐 걱정이야 이런 거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또 그것이 개인들의 자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내려갈 거야? 내려가면 내가 더 살 거야? 이런 식의 어떤 협박성 포인트라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의 어떤 포지션을 보면서 증시 대기 자금들이 계속해서 또 들어오게 된다면 그 힘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 여기는 이제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기대치는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원금 보장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정부가 하는 건데 손해 보겠어? 뭐 이런 생각. 네,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또 어느 정도 네, 수긍도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하는데 손해보겠어? 네, 지들도 돈 넣는데 손해보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대통령이 집어넣은 그 펀드도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책이란 건 항상 옳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정부에서 뉴딜 펀드를 만들었어. 근데 손해가 났어. 그러면 청문회에 불려가겠죠. 근데 수익이 나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수익이 나왔네? 국민들이 들어갔으면 돈 벌었겠네? 정부 믿어주세요. 우리 이 정도 합니다. 이런 것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대선이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딜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증시 대기 자금들이 또 그래서 그쪽으로도 흘러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 뉴딜 펀드에 형성되어 있는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또 주가의 흐름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들 다 좋은 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죠? 지금은 좋은 거밖에 없습니다. 변수는 뭐냐면 미국에서 나타난 기술주들의 변동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뭐 답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진행됐었던 시작된 기술주들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냐, 바닥을 잡을 것이냐 반등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쫄지 말고 투자하라. 동학개미들이 이제 53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역시 대기 자금들 풍부하고요. 더 쏟아부을 것이다. 이제는 계속 달릴 거야.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 무시하지 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 우리도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참하게 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갈 곳 잃은 돈, 부동자금, 뭐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규제들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또 부동산 쪽보다도 주식이 더 낫다는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이슈들이 주식 쪽에 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 자금의 유입을 또 끌어당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이런 대기 자금들이 증시로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매수력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좋은 포지션들을 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투자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다이어트와 운동에 관해서라면 잘 알고 있다. 네,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사실 근데 투자는 아주 간단한 일. 다이어트나 운동도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엽기, 뭐 아령 같은 거 들었다 놨다 하고요. 그 다음에 식이요법으로 해서 먹는 거 조절하고 그러면 살 쭉쭉 빠지고요. 근육 쭉쭉 생기고 그렇죠. 근데 그게
간단한데 정말 어려워. 이상하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로 물만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물만 드신 분은 없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살찐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은 0칼로리거든요.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찌는 건 아니고요. 그건 부은 거예요. 아시죠? 근데 뭐 붓기가 아직도 안 빠지시는 분들, 뭐 아기 낳고 10년대 붓기 안 빠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긴 하던데 열심히 걸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실천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은 뭐 돈 놓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그 쌀 때 어떻게 사야 되느냐, 비쌀 때 어떻게 팔아야 되냐,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다이어트나 운동도요.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운동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요요가 안 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쉬운 거지만 거기에 파생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 꼭 생각하세요. 너무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